2년 뒤에는 전세 지옥이실 겁니다, 진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어딨어. 공공재건축. 예. 아니 좀 확 풀지 화끈하게 좀 더 당근을 주고 뭐 이렇게 하지 막 초과이익 환수제도 걸려 있고. 예. 근데 또 거기다가 또 뿜빠이 하자. 예. 수익 뿜빠이 하자 또 이래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에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당도 봐봐요. 지금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집 팔라고 하니까 비서 사의 냈잖아요. 그쵸? 네. 난 강남이 더 좋아. 그게 뭐 사실 이게 찾아오는 진짜인지 있겠지만.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점으로 좀 보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찌 됐든 안 팔려고 막 시세보다 높게 올려놓고서 아 남자는 부동산을 잘 몰라서 그렇다 막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다들 이기적인 거예요. 거기 여당 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 후랭이 TV를 보시는 분들도 다 내가 먼저지 남이 먼저인 사람들은 정말 성행군자가 아니고서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 남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자 재건축을 했어요. 근데 남을 위해서 그 중에 얼마를 내야 돼. 근데 그것마저도 정부에서 추가로 남는 거는 가져간대. 내가 남을 위해서 뭘 해줬으면 나한테도 피드백이 와야 돼요. 기부 앤 테이크가 돼야죠. 기부를 했으면 테이크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테이크를 내가 테이크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테이크를 하겠대. 그러면 누가 찬성을 합니까? 내 집에 대해서 그렇게 남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가져가겠다는데 왜 내가 생기는 것도 없이 남 좋은 일을 해요? 아, 내가 이거 지키려고 이 재산 지키려고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가능성이 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정부는 그냥 정책상으로 보면 되게 논리적이죠. 야, 그래. 이렇게 해서 공급 늘릴게. 그리고 거기서 나온 수익이 나오면 이것 때문에 또 이런 아파트들 집값 오를지도 모르니까 그 수익을 우리가 다 가져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책적으로는 완벽하죠. 그대로만 되면. 왜냐면 공급은 늘어나고 거기서 나온 수익도 정부가 다 환원함으로써 또 서민들을 위해 쓸 수 있을 거고 집값도 많이 안 오를 거니까 완벽한데 이게 시장에 현실적으로 도입이 됐을 때 그럼 그걸 누가 찬성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조합별 조합 14개인가 12개인가 설문조사 했을 때도 네. 찬성이 2군데였고요. 나머지는 유보 또는 반대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기심을 감안 안 하고 정책을 피면 정책 자체만으로는 완벽하겠지만 시장에 와서는 다른 방향을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 댓글을 제가 어디서 봤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다.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데 사람들이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니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나요? 지금 여당과 야당을 봐도 여당과 야당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으신가요? 지금 여당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180석이라? 거기만 봐도 그런데 어떻게 왜 그러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되려면 왜 그 180석 절반 떼서 미통당 나눠주죠 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아 사이좋게? 사이좋게 나눠야죠. 엠빵에 엠빵. 왜 우리 것만 나눠? 자기네 그것 나눠. 그렇잖아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어딨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은 누군가는 좀 더 훨씬 많이 잘 먹고 잘 살고 그 밑에는 그래도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 산다. 이게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의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현실적, 그렇죠. 유토피아적인 걸로 얘기하면 당연히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건 저도 아는데 현실적인 걸 봤을 때 제가 아까도 이기심 말씀드렸죠. 현실적인 이기심을 봤을 때 상류 계층에 그러니까 돈이 많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느 정도 이제는 배고프지 않고 이렇게 살게 되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에요.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실제로 경제학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경기가 어려울 때 그 경기 부양하려고 계속 경기 부양책들을 내세우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대기업들을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기가 어려워도 경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기업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지 안 좋은 기업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적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돈의 배분에 있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을 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지 경기가 안 좋을 때 돈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져요.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지 시급도 줄어들지 훨씬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 부양책을 내는 것 자체가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라는 거는 위에 사람이 훨씬 더 커져야지 그게 밑으로 이게 낙수 효과 하면은 막 되게 안 좋게 얘기하고 하는데 그 낙수 효과가 내려와서 다 같이 수평해집니다. 이게 아닙니다. 낙수 효과는 떨어져도 어쨌든 밑에 있는 사람은 밑에 있는 땅은 밑에 있는 거고 위에 있는 땅은 위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또 그렇게 현실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물론 마음에 안 들죠. 이상과 현실은 항상 괴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게 너무 가만히 안 된 정책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신없이 정말 속전속결 무슨 군사작전 수행하듯이 통과된 게 임대차 3법이거든요. 임대차 3법은 사실 그렇게 통과될 수밖에 없었죠. 이것도 후레이 TV에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종부세 진행될 때도
비밀리에 진행되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팍 하고 터트렸던 것 같단 말이에요. 종부세에 대해서 조세 저항이 심할 것 같아서. 네. 근데 임대차 3법도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마 물밑으로 이루어졌다가 팍 터트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해야 되나? 아무튼 바람직한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한번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거고 사실 관련해서는 얘기가 가타부터 엄청 많았죠.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죠. 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썰만 엄청 많고 그랬는데 결국 결론이 나온 거는 어느 정도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결론이 나왔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무주택자분들한테는 결코 좋지 않은 방향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안이 막 왈가왈부 할 때 네. 3+3+3도 있었고요. 네. 무한도 있었고요. 되게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어쨌든 2+2로 일단 맞아요. 픽스가 됐고 2+1로 픽스가 됐고 거기서 더 중요한 건 이 말 하면은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욕먹을지도 모르겠지만 원래 제대로 하려면 진짜 임대사업자처럼 2+2 기간 동안에는 5%밖에 못 올린다던가 아니면 계속해서 5%밖에 못 올리는 식으로 규제를 걸려면 그렇게 걸었어야지 사실은 이게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검토하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까지 하기는 힘들 거다. 현실적으로 너무 저항이 심할 거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얘네도 그런 부담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했어요. 얘기가 나오고 있어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전세가를 월세가를 국가가 지자체가 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전 그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한지도 의문이고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몇 년이나 갈지라는 것들이 사실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도입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길게 갈 정책은 규제책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그러면은 일단 현 상황에서 2+2로 5% 상한제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갱신을 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미 살고 있었는데 내가 갱신권을 요청을 해서 2년에 플러스로 5%만 해서 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벌써 제가 아까 그랬죠 2019년 여름부터 전세가가 많이 오르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이미 본인들이 2년 전에 들어갔을 때보다 전세 보증금이 오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번에 만기되면서 갱신권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삼모사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조삼모사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그나마 3, 4년 정도 뒤에는요. 서울 쪽에 재건축 들어갔거나 재개발된 지역들이 지금 철거하고 있으면 한 4년 정도 뒤면 입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2024년 정도에 입주가 돼요. 2023년, 2024년 정도에 입주가 되는데 그런 데들이 꽤 단지수가 커요. 한 2만인가 3만 세대 정도 되나 그래요. 아무튼 그 규모가 꽤 돼서 2024년도에는 공급 물량이 좀 있습니다. 그게 물론 다 일반 분양이나 이런 걸로 풀리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지금 거기서 이주한 조합원들도 어느인가에서는 집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집에서는. 그럼 그 조합원들이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그 조합원들이 살고 있던 집들이 전세 물량이나 이런 걸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는 물량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2023년, 2024년부터는 좀 하락장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예측하는 게 그 공급 물량을 기반을 해서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모르고 만약 갱신을 했다. 2년 뒤에는 전세 지옥이실 겁니다, 진짜. 진짜 2년 뒤에는 갱신권 한 번 썼으니까 못 써요. 그렇죠? 그러면은 2년 뒤엔 진짜 전세 지옥이 올 가능성이 높고 아마 전세보다 월세가 훨씬 더 많은 자연스러운 상황이 돼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아끼시려고 5% 갱신권 요구하고 연장하시다가 제가 봤을 때는 2년 뒤에 뒤통수 크게 맞을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미 문정부는 그때는 끝났죠. 2년 뒤는. 그러면 그럼 뭐 그때 대해서 뭐 심판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뭐 이미 끝났는데 어떻게 심판하실 거예요? 탄핵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번에 만기가 돌아오시는 분들은 그냥 저는 좀 높여주더라도 올려주고. 어느 정도 집주인이랑 얘기를 해서 재계약이 아니라 신규 계약식으로 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투자자인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도 5%밖에 못 올리는 거는 사실 좀 짜증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다 올려받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이 사람이 임대사업자를 안 낸 집주인이다. 그러면 지금 시세보다는 조금 낮더라도 어쨌든 5%보다는 훨씬 많이 올려준 금액으로 신규 계약을 맺어서 나중에 갱신권을 한 번 더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저는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제가 세입자라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대처를 하시는 게 좋지 막 이 앞에 있는 이게 좋다고 5%밖에 안 올린다고 좋다고 기다리시는 거는 저는 크게 추천 안 드려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이 2년 동안 더 전세 살면서 청약 노릴 건데요. 청약 그래 당첨되는 거 좋아요. 당첨되고 나서 입주하는 데까지 3년 걸립니다. 그럼 그 전에 어쨌든 쫓겨나요. 한 번 전세 더 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을 노리시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신규 계약으로 해서 사실 서로 임대인도 어느 정도 올려받아서 좋고 나도 4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좋게 가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임차인을 위해서나 임대인을 위해서나 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뭐 댓글에는 네가 임대인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네 전세금 올려받고 싶냐 뭐 이런 얘기 알겠죠. 저는 진짜 생각을 해서 얘기하는 건데 네. 받아들이는 사람 따라 다르니까요.